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25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변곡점을 찍게 될 그런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 전망은 대부분이 징역 1년 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입니다.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이 따라붙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없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라는 꼬리표를 붙일 참작 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유일한 사유가 원내 제1당 대표라는 점인데 집행유예 꼬리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법정 구속을 명령할지 아닐지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벌금형이 나와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피선거권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에 대한 전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무죄를 다투어야 할 상황인데 그 또한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위정교사 유무죄를 판단할 기준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과거 자신이 검사 사칭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당시 KBS 측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 사이에 이제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느냐는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혐의를 인정할 결정적인 단서, 말하자면 서모킹건은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이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주문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본인의 육성으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통화 녹취록에 나오고 있어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팩트입니다.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를 하면서 나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주문하자 김진성 씨가 그게 좀 애매하다. 당시 선거 때문에 저는 먼저 나와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선거가 시작되면 시장의 측근들, 그러니까 정무직 의공들은 미리 사표를 쓰고 나와서 캠프에서 선거 준비를 하죠. 선거 준비를 하는데 김진성 씨도 그때 사표를 내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의 말을 유추해보면 나는 바깥에 나와 있어서 당시 시청 내부에서 돌아가던 얘기를 잘 모른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증언을 해주기가 애매하다. 그런 내용이었던 셈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위정교사 그렇게 듣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은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것은 안 본 것을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통화 파일 가운데 그런 부분들만 발췌해서 편집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반복적으로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말했던 것은 역으로 보면 김진성 씨 역시 위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는 말을 역시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김진성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재명은 반복적으로 들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것 같으면 경기도지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일개 업자에게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30여 분간이나 통화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할 것이면 뭐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내용이고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통화를 할 필요도 없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일이죠. 더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고양이와 쥐가 통화를 하듯이 김진성 씨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개 업자가 경기도지사와 통화를 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이재명이 대선에 실패했을 때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보낸 위로 문자에서는 호칭이 형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시 김진성은 대선 패배 다음 날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지사님, 후보님, 대통령님, 형님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추서리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힘내십시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고 이재명은 고맙습니다라고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정은 인생을 바꿔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김진성의 위정 덕분에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래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이재명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그때 집권당이죠. 집권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었고, 또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갖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대표가 됐고, 이런 부분이 모두 김진성의 그 위정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진성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마도 성공한 위정교사 이후 몇 차례 만나서 술자리도 가지면서 형님이라는 이런 호칭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죠. 흔히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이렇게 서먹하게 만나다가도 술자리 몇 번 가지고 이렇게 나이 계산하고 하다 보면 형님 동생 하듯이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 형님으로 불리게 됐지 않았느냐, 그런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또 페이스북에 재판정에서 위정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위정교사냐, 설령 위정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위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위정교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소리죠. 김진성은 2019년 2월 14일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측 변호인이 증인은 당시 KBS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김진성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오래된 이야기라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재판 기록이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은 들은 적이 있다고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또 김진성 씨는 이번에도 재판에서 자신의 위정 사실을 자백을 했습니다. 위정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자백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검찰은 김진성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아마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나 그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성 씨가 그런 허위 자백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위정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는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 씨와 통화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위정을 요구하는, 사실상 강요하는 듯한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파일과 김진성 씨의 자백입니다. 이재명 측에서는 통화 파일을 입수한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재명의 척근이죠. 성남시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그 김인섭 씨가 백현동에 대한 로비 혐의를, 백현동 허가를 위한 로비 혐의를 수사하다가 김인섭 씨와 동업 중이던 김진성 씨를 압수수색했고, 또 김진성 씨 집에 있는 구 핸드폰을 김진성 씨의 허락을 얻어 압수했는데 그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통화 녹취록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증거 취득에 불법이 개입할 틈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녹음 파일을 짜집기 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재판부가 30분에 달하는 원본을 재판정에서 그대로 재생시켜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원본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재판부라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짜집기 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진작에 탄핵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텔레그램으로 김진성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재명은 통화를 하면서 텔레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안 되던데 그냥 이걸로 통화를 하지 라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마 텔레그램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김진성 씨가 받지 않으니까 일반 핸드폰 전화로 다시 통화를 해서 그렇게 통화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진성이 안 그래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맞춰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변론 요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위정교사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진성은 증인 진술서도 작성해서 이재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서에 성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김진성 씨라고 사실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성의 있게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성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진술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까지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재판에서 어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라는 문답서를 주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김진성 씨가 내 변호사,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내 변호사에게 전화로 약 10분간 김병량 전 시장에게 들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KBS와 고 김병량 전 시장 간의 협의 사실은 인정을 하되
누구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는 대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정에서 증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변호사와 김진성이 사전에 통화했던 증언 리허설이었다.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는 첫 번째 증인 출석 날인 2019년 1월 24일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나서서 위증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각오하고 그런 일을 하기가 싫었다고 봐야 되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날 이후 김진성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구속 수감 중이던 대장동 사업 관련 원래 사업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김 비서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줬던 게 아니냐라면서 은근히 뇌물 전달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아마 대장동 원래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권을 김만배에게 뺏겼죠. 그 원사업자들과 김진성 씨가 초창기에 같이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통화 내용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주 후인 2월 14일 김진성 씨는 결국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통화 파일에 모두 담겨 있는 만큼 재판부도 무죄를 선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할 때 이재명은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고 또 최근 수년간 위정교사 혐의는 유죄일 경우 거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죄일 경우 이재명 역시 벌금형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또 특히 이재명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 거짓말 범죄 전과가 있는데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무고죄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역시 거짓말 범죄죠. 이런 거짓말 범죄들이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가중처벌 사유가 될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압박도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김진성 씨는 당시 김인섭 씨와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경기도지사, 거의 아마 신급일 것입니다. 신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수차례나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요로도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업자에게 그 정도로 얘기하면 그걸 수용하지 않을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정교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부장판사가 최근 많이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김동연 판사는 이재명에게 휘둘리면서 엄청난 비난을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대장동 재판, 김동연 판사가 대장동 재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재판을 하면서 사전 통보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이미 위정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또 열흘 전에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승진 부장 판사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고하면서 정치 생명을 사실상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판사에게는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월요일 오후 2시 재판이 시작되니까 2시 반 정도면 아마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이런 형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은 것은 법정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 부분만 궁금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니까 오늘 오후 파란색 계열의 옷도 입지 말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도 폭망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의 4차 국민행동의 날 이 장애 집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폭망하는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